13장 5절 이원 분산 분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분산 분석이라는 말은 요인이 하나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원 분산 분석은 요인이 두 개가 주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즉 요인은 다른 말로 독립변수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우리 앞서 들었던 예문을 갖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동차의 등급을 소형, 준중형, 중형, 대형 이렇게 해서 4개의 모집단으로 구별했었죠. 이때 앞 시간에 배웠던 이런 분산 분석에서 사용했던 요인은 자동차의 등급 한 가지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의 등급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 회사를 또 다른 요인으로 제공한다면 이와 같이 서로 독립적인 요인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의 등급, 또 하나는 자동차 제조 회사예요. 이렇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평균, 각각의 모집단의 평균을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원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보다시피 자동차의 충돌 실험을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요인 1번은 자동차의 등급으로 4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앞에서는 이것만 계산했었는데 이제 또 다른 요인을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제작하는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을 수 있죠. 이 도표는 그냥 2개의 회사만 놓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A사하고 B사 또 다른 요인이 자동차 제조회사고요. 요인 하나는 자동차의 등급이고 또 다른 요인은 자동차 제조회사입니다. 역시 앞서 했던 것처럼 자동차 충돌 실험을 했을 때 우리는 각각의 등급별로 또 회사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2개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분석이라 해서 이원 분산 분석, 투웨이 아노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이원 분산 분석을 할 때도 이론 분산 분석과 마찬가지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표본을 추출할 때 확률적으로 독립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집단이 각각의 모집단의 분산은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즉 등분산 가정, 정규 가정, 정규성 가정, 그리고 독립성 가정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원 분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로서 이렇게 보다시피 우리는 분산이 같은 정규 분포를 갖는다. 즉 등분산 조건, 그리고 모집단에서 추출된 독립표본, 자 이제 독립성 가정이에요. 분산이 같아야 된다는 등분산성 가정과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정규성 가정을 모두 만족하고, 그리고 독립적인 표본이어야 된다는 것을 만족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론 분산 분석에서도 이 세 가지 가정을 충족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원 분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각각의 그룹이 여기는 A계 여기는 B계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각각의 그룹이 총 A, B의 처리 조합이 생기는데 각 그룹마다 M개의 표본들을 선택을 해서 관찰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큰 도표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등분산성과 그리고 정규성 그리고 독립성 이와 같은 것을 충족한다는 가정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재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와 있죠. 요인 1번이 가로축이고요. 세로축은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나타나는데요. 몇 개의 그래프들은 그래프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아래 끝부분에 있는 그래프는 평행하지 않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들이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요인 1과 요인 2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서로 이제 만약에 그래프가 직선이든 또는 이렇게 약간 다른 모양이든 간에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평행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면은 근사적으로 평행하다면은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말하면 되고요. 이런 경우라면 상호작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라인이 거의 평행에 가깝다면 서로 상호작용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이 그림처럼 평행하지 않다면, 이 두 개의 선이 서로 평행하지 않다면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원 분산 분석은 이와 같은 상호작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분산 분석에 비해서 조금 더 까다롭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다루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앞에서 했던 이론 분산 분석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크게 도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인 1의 그 개수는 A개, 요인 2의 개수는 B개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뭐 자동차의 등급을 나눈다든가 자동차 제조회사를 나눈다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제 요인 1은 모두 A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인 2는 보다시피 B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룹 안에는 전부 다 M개의 표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자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X111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른쪽 맨 마지막 첨자는 그 개수를 나타냅니다. 1부템, 1부템, 1부템으로 되어 있고요. 맨 앞에 있는 첨자는 요인 1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첨자는 요인 2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여기 어딘가 여기 I번째 요인 1의 I번째 그룹과 요인 2의 J번째 그룹이 만나는 위치, I번째와 J번째가 만나는 이 위치의 이 자료는 XIJ,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K, 요 K는 그냥 1부터 M 사이에 있는 자료의 총 개수가 M개가 있을 때 그 중에 K번째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요 자료의 총 개수가 M개가 있거든요. 이 자료들을 전부 다 평균을 낸 것을 그냥 편의상 요인 1의 I번째, 요인 2의 J번째 요 M개의 자료들의 평균을 XIJ에 바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얘를 직접 표시한다면 N분의 여기 XIJ1 플러스 XIJ2 이거예요. XIJM이죠. 자, 이 XI1 보다시피 XIJ1, XIJ2, XIJ3 쭉 가서 XIJM을 다 더해서 이 개수가 M개니까 M으로 나눈 것을 앞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다시피 이 도표를 보면은 오른쪽에 합이 있습니다. 여기 T, 그러니까 T는 이제 토탈 합을 표시한 거고요. 얘는 이제 평균을 표시한 건데 앞에 첨자를 2개를 쓰는데 앞에 1, 뒤에 점을 찍어 놓은 것은 바로 요인 1에 대한 합이다라는 얘기예요. 뒤에 점을 찍어 놓은 건 요인 2의 여러 개의 그룹들을 다 한꺼번에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T1 점은 얘네들을 전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의 총 합을 계산한 것을 T1, 요인 1의 첫 번째 그룹의 합이란 뜻이에요. X1 점 바를 붙여놓은 것은 바로 요인 1의 요 첫 번째 그룹의 평균이다 라는 뜻이에요. 같은 논리로 여기 이제 I번째 그룹이 있었다라 가정한다면 TI는 I번째 요 자료들의 합을 나타냅니다. 다 더한 거예요. 이거 다 더한 거예요. 얘는 평균입니다. 자, 이제 얘네들 다 더해서 총 개수. 여기도 M개이고 전부 다 B니까 BM으로 BM개가 있어요. 이 그룹 안에는. 여기가 각각의 M개씩 있고 자료가 그룹이 B니까 BM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탈을 BM으로 나눈 게 XI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X 그 다음에 I 점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은 요인 1의 I번째 그룹의 평균이란 뜻이에요. TI의 점을 찍어 놓은 거하고요. 이것을 총 개수가 BM개니까 BM으로 나눴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기호 표기 방법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요인 1에 대한 합과 평균, 요인 2에 대한 합과 평균 쭉 가서 요인 I에 대한 합과 평균, 맨 밑에는 요인 1이 A개가 있다 했으니까 요인 A에 대한 합과 평균이 있겠죠. 자, 이렇게 가로의 합과 평균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은 마찬가지로 요인 2의 제 첫 번째 그룹의 합, 두 번째 그룹의 합, J번째 그룹의 합, 그 B번째 그룹의 합도 구하는 게 가능하겠죠. 이것을 이제 합을 구할 때 여기가 앞에 첨자 1 쓰고 뒤에 첨자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여기는 앞에는 점을 찍어요. 요인 1의 모든 것들을 합한다는 얘기고 요인 2의 첫 번째 그룹의 합을 이제 T.1 이렇게 표시할 것이고요. 여기 J번째 그룹은 T.J 이렇게 표시할 것이고요. 여기는 T, 여기는 .B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평균을 표시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X 바 앞에 점 뒤에 1이에요.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도 X 바 점 J로 쓰고 여기도 X 바 점 B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 x 앞에 점 그 뒤에 1을 쓴 거는 요인 2의 첫 번째 그룹의 평균이다라는 얘기예요. 앞에 점을 찍은 것은 요인 1이 1부터 a까지 있는데 그들 다 한꺼번에 계산했어요 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xij 바로 붙여놓은 것은 요인 1의 i번째 처리 그룹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그룹 안에 있는 거 있죠. m개의 그룹을 다 더해서 그 개수를 하는 그 평균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것이냐면 이런 자료들을 다 도표를 통해서 일일이 다 기록했다라고 볼까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분산 분석에서 총 제곱합이라는 것이 있었죠. SST. 여기서도 이원 분산 분석에서도 역시 SST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이런 분산 분석에서는 SST가 SSTR과 SSE의 합으로 표시가 됐었잖아요. 즉 앞에서 했을 때 처리 제곱합과 그리고 오차 제곱합으로 표시가 됐었습니다. 이런 분산 분석에서는요. 그런데 이원 분산 분석에서 이 두 개의 합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모두 네 개의 합으로 분리가 됩니다. 즉 얘가 이런 분산 분석이었을 때 자, 이제 여기 이원 분석 한글로 쓸까요? 그냥 이런 분산 분석 2원. 자, 이제 이원 분산 분석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총 제곱합은 이런 분산 분석은 이렇게 처리 제곱합하고 오차 제곱합 두 가지로 분리가 됐었다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자, 이제 소문자로 이렇게 첨자로 써놨습니다. SSTR1 요인 1의 처리 제곱합이란 뜻이고요. 여기는 SSTR2는 요인 2의 처리 제곱합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INT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상호작용의 처리 제곱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SSE. 자, 이거는 이제 앞서 했던 것처럼 오차 제곱합입니다. 즉, 이원 분산 분석에서 보다시피 총 제곱합은 요인 1의 처리 제곱합이에요. 이게 요인 1의 처리 제곱합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요인 2의 처리 제곱합이고 여기는 이제 INT를 쓰는 건 인터랙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의 처리 제곱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차 제곱합이에요. 자, 따로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제 이런 분산 분석에서 이걸 직접 증명했었는데 이건 증명 없이 그냥 이렇게 네 개의 제곱합들로 분해가 됩니다. 라는 결과만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총 제곱합은 네 개의 이 제곱합들로 분해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총 제곱합에서 여기 보면은 이 개수를 잘 세어보면 요인 1에 A개, 그룹이 A개가 있고 요인 2에 그룹이 B개가 있고요. 각각의 그룹 안에는 M개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자료의 개수는 여기는 이 A, B, M만큼 있어요. 총 자료의 개수는 총 개수가 A, B, M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처리 제곱합들이 각각 있었는데요. 우리 앞 시간에 이 처리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눈 것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처리 평균 제곱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용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STR1을 자, 이제 요인 1의 처리 제곱합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요인 1의 처리 제곱합의 자유도는 요인 1이 앞서 여기 쭉 그룹이 A개가 있잖아요. 요인 1이 A개가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에서 1을 빼야 되니까 A-1이에요. 요인 1의 처리 제곱합을 그 요인 1의 그 자유도로 나눈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쓰기로 약속할 것이냐면은 TR1 이렇게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것을 처리 1의 평균 제곱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 쓸까요? 처리 1의
평균 제곱합입니다. 이 MS가 이제 여기가 민스퀘어라는 뜻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의 약자를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번역해서 쓴 거예요. 처리 1의 평균 제곱합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평균 제곱합이 이렇게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여기도 SSTR2를 이번에는 두 번째 처리 2의 평균 제곱합을 계산할 거잖아요. 처리 2의. 근데 처리 1의 총 그룹은 A개가 있고 처리 2는 B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유도는 이제 B-1이에요. 이것을 이제 민스퀘어 그다음에 TR2 이렇게 써서 표현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리 2의 평균 제곱합이에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의 처리 제곱합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SS 그리고 INT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자유도로 나눠야 되는데요. 이거 상호작용하는 거에 자유도는 A-1 곱하기 B-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이곳을 앞에서 계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민스퀘어 INT 이렇게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이건 상호작용의 평균 제곱합 상호작용의 평균 제곱합이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차 제곱합은 마찬가지예요. 얘는 SS2를 자, 이제 여기 자유도로 나눈 것을 그러니까 민스퀘어 에러 이렇게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자유도는요 하나하나 따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총 제곱합의 개수는 A, B, M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유도는 ABM-1이에요. 요인 1의 처리 제곱합을 계산할 때 여기에 자유도가 A-1, 얘는 B-1이었고요. 여기는 A-1과 B-1이었었잖아요. 다 더해서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계산하면 AB, 이거 M-1 이렇게 돼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더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한 것이 좌변과 같은지를 비교해 보면 되죠. 자, 여기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걸 다 더해 볼까요? 그러면 A-1 그리고 플러스 B-1 그리고 이거 전개하면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ABM 마이너스 AB잖아요.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지워지고 A 마이너스 A B 이거 지워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지워져서 ABM 마이너스 1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까 총개수는 ABM이고 자유도는 거기서 1 빼야 되니까 이거잖아요. 이 자유도가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 여기에 자유도는 AB 가로 열고 M-1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직접 다 더해버린 게 좌변과 같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 계산하니까 AB M-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5차 평균 제곱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값들을 다 계산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F 통계량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F 통계량을 계산할 때 우리 처리 1의 평균 제곱합, 처리 2의 평균 제곱합, 상호작용의 평균 제곱합을 다 계산했고요. 5차 평균 제곱합을 했는데 앞서 이론 분산 분석에서도 이런 걸 했었잖아요. 자, 이것을 자유도로 나누고 이걸 자유도로 나눴을 때 우리는 앞에서 이것분의 이것을 F 통계량이라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표본 내에서의 그 변동량 분의 표본 평균끼리의 변동량의 비율을 우리가 F 통계량으로 약속했던 것처럼 자, 이원 분산 분석도 마찬가지로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세 개의 통계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MSE분의 MSTR1, MSE분의 MSTR2, MSE분의 MSINT 이렇게 세 개의 통계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F 통계량들을 각각을 다 계산해서 유의성을 검증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 이 계산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기 SSTR1과 SSTR2, SSINT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는 곧 공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원 분산 분석에서는
이 총 제곱합은 요인 1의 처리 제곱합, 요인 2의 처리 제곱합, 상호작용 제곱합, 그리고 이렇게 5차 제곱합으로 분해가 된다는 사실이고요. 증명 없이 그냥 가도록 할게요. 이것을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곱합 구하는 공식들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이제 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도예요. 여기 자유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시그마가 3개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앞서 이렇게 도표가 있었잖아요. 이쪽은 요인 1의 그 자료가 그룹이 A개 있었고 요인 2는 B개의 그룹이 있고 각각의 칸 안에는 M개의 자료들을 그 독립적으로 추출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자 이제 이쪽은 그룹이 A개가 있었고 이쪽은 B개가 있었으니까 I는 1부터 A까지, J는 1부터 B까지 그리고 K는 그 각각의 그 칸 안에는 M개의 소 자료들이 있었잖아요. K는 1부터 M이에요. 그 자료들을 X, I, J, K를 이 X바는 전체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라서 그래서 이제 총 제곱합이에요. 자유도는 이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처리 1에 대한 제곱합, 처리 2에 대한 제곱합, 요인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요인 1에 대한 처리 제곱합, 요인 2에 대한 처리 제곱합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BM이 바깥으로 나간 건 원래 시그마를 계산하는데요. 그 개수가 고정되어 있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유도는 A-1, B-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제곱합, 그리고 5차 제곱합은 요거는 앞에서 계산했던 하나, 둘, 셋, 4개를 만약에 계산했다면 얘를 계산할 때 총 제곱합에서 이 각각을 빼라는 얘기예요. 총 제곱합에서 각각을 빼면 구해진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다시피 상호작용 제곱합은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그 자유도는 이거고요. 이 자유도를 서로 맞추는 건 이미 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각각의 제곱합들을 우리가 다 계산한 다음에 각각의 자유도로 나눈 것이 각각 여기 나와 있는 처리 1의 평균 제곱합, 처리 2의 평균 제곱합, 상호작용 평균 제곱합, 5차 평균 제곱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각각 약속을 한 거예요. 실제 이제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을 할 때 이런 값들을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물론 계산기나 또는 컴퓨터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통계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필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계산기를 갖고서 이제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자, 이제 이원 분산 분석의 평균 제곱합, 처리 1의 평균 제곱합, 자유도로 각각 나눈 거예요. 각각의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서 평균 제곱합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제곱합들을 이용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통계량을 3가지를 만듭니다. 이것분의 이거,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를 각각 약속을 한 거예요. 이들을 각각 요인 1에 대한 F 통계량, 요인 1에 대한 F 통계량, 요인 2에 대한 F 통계량, 상호작용에 대한 F 통계량이라고 명칭을 약속합니다. 각각의 통계량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F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요. F 분포에 이제 우리가 기호 표기를 할 때 F 분포를 할 때 여기 알파는 이제 유의 수준, 그리고 이제 여기는 분자의 자유도, 여기는 분모의 자유도예요. 그 여기에서 이제 얘가 분자의 자유도는 A-1이고요. 분모의 자유도는 이거예요. AB, 여기가 이제 만약에 이제 요인 1에 대한 F 통계량을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유의 수준 알파를 결정한 뒤에 분자의 자유도는 A-1이고 분모의 자유도는 AB M-1이에요. 이걸 이제 부록에 있는 표를 보고서 이 F 값을 찾습니다. F 값을 찾아서 이제 이 값이 얼마인지를 찾은 다음에 그리고 이 F 통계량 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찾은 값이 이제 임계값이라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임계값보다 이 F 통계량 값이 크게 나오면 기각요한에 속하니까 기각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귀무가설을.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임계값보다 이 F 통계량이 작은 값이 나온다면 기각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요인 2에 대한 F 통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의 자유도가 이제 여기가 B-1로 바뀐 거예요. 두 번째 요인 2에 대한 F 통계량은 부록에서 이걸 보고 찾으면 되고요. 상호작용에 대한 F 통계량은 이제 여기 분자의 자유도가 이거예요. A-1, B-1. 그래서 이제 이걸 역시 부록을 보고서
이 F 통계량 값을 직접 계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F 통계량은 F 분포를 따른다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표를 보는 방법만 알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런 값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인의 유의성 검증하는 절차인데요. 여기에서 반드시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를 먼저 수행을 합니다. 이원 분산 분석에서는 요인 1, 요인 2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호작용의 효과가 유의적이지 않다면 각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계속 이어서 수행을 하지만 만약에 유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각 효과에 대한 검증은 의미가 없어지니까 바로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가설 검증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볼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제 이 상호작용에 대한 걸 먼저 검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을 할 때 상호작용을 먼저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귀무가설 요인 1과 요인 2에 대한 상호작용이 없다. 그리고 이제 대륙가설은 있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유의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즉 귀무가설을 기억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면 그 다음 단계를 하라는 얘기예요. 요인 1과 요인 2에 대해서 요인 1에 평균차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조사를 하고 또 이제 끝나면 이제 요인 2에 대한 처리 집단별 평균차가 없다라는 걸 귀무가설해서 각각 기각할 것인지 기각할 수 없는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호작용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돼 버리면 이 2번이나 2' 값을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결론 내리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큰 어려움은 없어요. 단지 이런 분산 분석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항들이 더 생겨가지고 이런 항들이 더 추가적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더 좀 복잡해진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흐름 자체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한 분석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석표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요인 1에 대한 자유도와 제곱합, 평균 제곱합, F 통계량을 찾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원 분산 분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자료를 표시를 해놔야 돼요. 답안지에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까다로운 듯 보이더라도 잘 보면 자유도 쓰고요. 제곱합 계산한 값을 수치를 여기다 쓰고 평균 제곱합 이거 다 계산한 거 쓰고 F 통계량 값을 계산해서 다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더한 거예요. 이 자유도 총합은 밑에 있는 거고요. 이 제곱합의 총합이 SST였고요. 이 분산 분석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하는 절차를 시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와 같이 이원 분산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인 1과 요인 2가 이렇게 있어요. 뭐 반대로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제조사를 이제 하는 요인과 또 다른 요인은 이제 등급별로 구별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표본을 선택을 한 거죠. 표본을 선택을 해가지고 충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 A의 이 전체 그룹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고 제조사 B의 전체 평균을 계산한 거고요. 자, 여기는 소형차를 제조사에 구별 없이 다 평균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전체 평균을 계산한 것이 610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인 1에 대한 여기를 요인 1로 봤네요. 요인 1에 대한 것의 개수가 4개, 요인 2에 대한 개수가 2개고 각각의 이제 표본의 개수를 2개씩 선택을 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이제 요 A, B, M의 값은 이런 걸 계산할 때 필요하니까요. 반드시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일반화 시켰을 땐 여기를 요인 1, 여기를 요인 2로 놨는데 이 A, B, M을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여기를 요인 1로, 여기를 요인 2로 지금 보고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도표를 이렇게 놓든 이렇게 놓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런 값들을 다 계산합니다. SST 그리고 이제 처리 요인 1에 대한 처리 제곱합, 요인 2에 대한 처리 제곱합, 상호작용 제곱합 그리고 오차 제곱합을 다 계산한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각각 이제 이렇게 자유도로 다 나누면은 평균 제곱합들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다시피 처리 1의 평균 제곱합을 계산했어요. 자유도로 나눈 겁니다. 아까 A가 4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4-1을 한 거고요. 처리 2의 평균 제곱합은
이 B가 2였었으니까 2-는 1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을 할 때 여기가 4, 여기가 2였었으니까 4의 셀 빼면 3, 2의 셀 빼면 1이니까 3 곱하기 1은 3이잖아요. 그래서 3이 됐는데 여기 분자 부분이 요거 계산한 값이 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다시피 상호작용의 평균 제곱합은 0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5차 평균 제곱합을 계산해 보니까 요 8이 나온 숫자는 요걸 계산한 거예요. A가 4, B가 2, M이 2였으니까 2의 셀 빼면 1이죠. 4 곱하기니까 8이 됐어요. 그래서 8로 나눈 겁니다. 이들을 이제 다 계산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F통계량 값을 계산합니다. F통계량 값을. 자, F통계량 값을 해서 이제 보다시피 요인 1에 대한 F통계량 값을 계산하니까 요인 1이 아니라 먼저 상호작용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에 대한 F통계량을 먼저 계산한 거예요. 자, 요걸 계산한 값이 아까 9.625였었고요. 9.625. 그리고 여기가 MSINT 값은 상호작용에 대한 이 상호작용 평균 제곱합이 0이었기 때문에 이것분의 이걸 계산한 값이 바로 상호작용에 대한 F통계량인데 분자 0이니까 0이 나오네요. 자, 이제 0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거를 이제 F통계량은 F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분자의 자유도를 계산해 보면은 여기 4, 여기가 2였었으니까 4의 셀 빼면 3이고 2의 셀 빼면 1이니까 3 곱하기 3이잖아요. 그래서 분자의 자유도는 3이었고요. 분모의 자유도는 아까 4, 2, 2였었으니까 8이 나오잖아요. 분자의 자유도 3, 분모의 자유도 8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F분포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이 F통계량은 0이었고요. 자, 이제 피해 값을 확률을 계산해 본 거예요. 그 뒤에 부록에 나와 있는 확률을 계산하니까 1.0이 나왔어요. 근데 유의수준은 0.0으로 잡았다면 유의수준보다 큰 값이잖아요. 기각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의수준보다 크게 나왔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귀무가설이 뭐였냐면 상호작용에 효과가 없다는 이 말을 기각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차 등급과 제조사 요인은 관찰값에 미치는 상호작용에 효과가 없구나라는 결론이 내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그 나머지 그 F통계량들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 내리면 돼요.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 내리면 되는데 상호작용이 관찰값에 미치는 상호작용의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즉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면은 나머지 통계량을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끝을 내리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러면 요인 1에 대한 F통계량, 요인 2에 대한 F통계량을 각각 또 계산해서 비교를 해 봐야만 합니다. 자,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즉 자동차 등급과 제조사 요인은 관찰값에 미치는 상호작용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요인 1에 대한 그리고 조사를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요인 2에 대한 조사를 할 겁니다. 즉 다음 같은 것을 다시 계산해 보자는 얘기예요. 요인 1에 대한 자동차 등급별로 평균이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귀무가설을 세우고 차이가 있다를 대립가설로 세울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인 1에 대한 것을 다시 검증하고 있으니까 요인 1에 대한 F통계량을 계산합니다. MS2분의 MSTR1을 계산합니다. 자, 이걸 F통계량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5.1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A가 아까 4였으니까 4의 셀 빼니까 3이잖아요. 그럼 F분포를 따르는데 분자의 자유도는 3이고 분모의 자유도는 8이잖아요. 그래서 분자의 자유도 3, 분모의 자유도 8이 되는 F분포의 그 뒤에 부록에 있는 표를 보고서 계산해 보니까 피해값이 0.025가 나옵니다. 유의수준은 0.0으로 했는데 유의수준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기각요한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됐어요. 귀무가설을 기각했다는 얘기니까 자동차 등급별로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즉 소형차, 준중형차, 중형차, 대형차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앞서 그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계산해 보니까 알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가설을 세웠을 때 귀무가설이 기각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자동차 제조사별로 또 조사를 해볼 거예요. 자동차 제조사별로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것을 귀무가설로 하고요. 있다를 이제
대립가설로 세워서 또 조사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요인 두 번째 요인에 대해서 통계량을 계산해야 되죠. MS2분의 MSTR2를 계산합니다. 요인 2에 대한 F 통계량 값을 또 계산을 해요. 자, 이제 이 통계량 값을 계산한 값이 0.04가 나왔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분자의 자유도는 2에서 1 빼니까 1이고요. 분모의 자유도는 8이에요. 그래서 분자의 자유도는 1이고 분모의 자유도가 8이 되는 F분포의 확률값을 계산해 보니까 0.1이 나왔는데요. 유의 수준이 0.05잖아요. 0.05보다 0.1이 더 큰 값이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별로는 이게 평균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조사별로는 평균의 차이가 없는데 그러나 등급별로는 차이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원 분산 분석을 하게 되면은 조목조목 정확하게 어느 자료에 대해서 유의한 성질이 나타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통계 처리할 때 이 이원 분산 분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비록 계산하는 과정은 좀 까다롭고 복잡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통계 처리를 할 때 이 이원 분산 분석을 많이 하게 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충분히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한 분산 분석표를 다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시험을 본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 표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자유도, 그리고 제곱합, 평균 제곱합, F 통계량을 계산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귀무가설 다 쓰고 기각하는지 기각할 수 없는지를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6절. 지금까지 했던 걸 다 총정리를 하는 것 뿐이에요. 마치 앞에서 이론 분산 분석의 수행 절차라는 것을 학습했던 것처럼 이제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한 수행 절차도 일목요연하게 한번 다시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정상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표본을 독립적으로 추출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각각의 요인별로 모집단이 정규적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 그리고 모집단의 분산이 균등하다,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단계 1번에서 먼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는데 앞서 얘기했었죠. 상호작용에 대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인 1과 요인 2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한 귀무가설을 먼저 세웁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는 요인 1에 대해서 서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또 요인 2에 대해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면 되는데 만약에 귀무가설이 기각돼 버려서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면 바로 중단하면 돼요. 이제 끝을 내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을 이제 단계 1번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합니다. 자, 단계 2번은 유의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되죠. 유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 세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네 가지를 전부 다 계산합니다. SSTR1, 요인 1의 처리 제곱합, 요인 2의 처리 제곱합, 상호작용의 처리 제곱합, 그리고 5차 제곱합이에요. 자, 이들을 모두 다 계산합니다. 요걸 계산해도 좋고 아니면 총 제곱합을 계산해도 돼요. 왜냐하면 얘는 여기에서 이 나머지 세 개를 빼도 구해지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5개의 제곱합 중에서 4개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가지 제곱합을 구합니다. 각각의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눈 평균 제곱합을 다 계산하고요. 평균 제곱합을 구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MS2분의 MSTR1, MS2분의 MSTR2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인 1에 대한 F통계량, 요인 2에 대한 F통계량, 상호작용에 대한 F통계량을 다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도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뒤에 부록을 통해서 F값을 다 찾아요. 또는 P값을 찾아가지고 기각요한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를 구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호작용에 대한 것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원 분산 분석표를 쭉 만들어요.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한, 여기 써 있죠. 상호작용에 대한 귀무가설을 먼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 이거고 분모의 자유도는 이거예요. F분포 뒤에 부록에서 확률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 확률값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면은 기각을 하고 크면은 기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제
보다시피 유의 수준보다 작게 나온다면 알파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은 기각을 하고 바로 종료를 하라는 얘기예요. 단계 7번은 이제 그 설명하라는 얘기거든요. 종료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그 다음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는 얘기예요. 상호작용에 대한 규모가설 기각하지 못하면 바로 단계 6번으로 가서 각각 요인 1에 대한 규모가설을 검증하고 요인 2에 대한 규모가설을 각각 검증을 하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계산하면 되고요. 아까 이제 만약에 상호작용에 대한 그 규모가설이 기각이 돼버리면 단계 7로 바로 가라 그랬죠. 그 결과를 바로 이제 설명하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은 이제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한 수행 절차가 어떤 과정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론 분산 분석의 수행 절차하고 이원 분산 분석의 수행 절차를 잘 비교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이원 분산 분석이 계산해야 될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일 뿐입니다. 자, 이제 이론 분산 분석 그리고 이원 분산 분석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우리는 13장 7절 확률화 블록 설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